자, 이항영 위원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지수는 보합권에서 약보합에서 이제 강보합으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큰 틀에서는 좀 변함은 없어 보이고 여전히 조금 부정적인 기운을 많이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부정적이라고 그런 표현 좀 그렇고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네요. 보수적. 일단은 외국인의 매매가 좀 있어야 되니까요. 그것이 나오지 않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반등 나오긴 쉽지 않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좀 시각을 하나하나 좀 세분화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환율 관련된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오늘 환율도 조금 보합권에서 좀 여러 차례 움직이긴 하는데요. 밤사이에 유로화는 약간은 조금 강세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좀 하나 둘씩 좀 뭔가 합의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포르투갈 지원 금액은 이제 확정이 됐는데 또 이제 그리스 채무 제조정 관련해서는 여전히 조금 논란은 많은 상황이고 그 유럽 쪽 이야기 그리고 유로화의 방향성 또 달러 거기에 이어서 원달러 환율까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너무나 질문이 너무나 어려우신데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유로존 회의에 대해서 미국 쪽의 시각은 약간 썰렁한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유로존에 관해서 그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독일과 프랑스가 완전 지금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독일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또 그 프랑스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서로 또 반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좀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건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전체적인 시각은 그 유로존은 오히려 지금 그 회의를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됐건 IMF 총재 소위 그 섹스 스캔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게 한 뉴스가 되고 있어 보이고요. 실제적으로 그리스에 관해서는 별로 잘 안 될 것이라는 얘기가 오히려 많습니다. 회의적인 시각이 갖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앞두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유로화 대회가 조금 진정되지 않겠느냐. 유로화 진정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달러가 다시 이제 약해지는 것이고요. 달러가 약해진다는 것은 원화가 강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원화가 강세야지 외국인이 들어와서 주식을 사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건데요. 지금 그것이 잘 될지 안 될지는 하루 이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미국 쪽의 시각은 약간 썰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추세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달러 약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져야만 한다라는 거고 대안이 될 만한 주식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도 좀 이어질 겁니다. 오늘도 약간은 보니까 좀 유통주 그리고 섬유의복 이런 것들이 통신주도 몇 가지는 있고요. 대안 주식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기존의 주도주를 대체할 만한 힘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또 우리가 기존에 조금씩 한 일주일인가요? 이렇게 올라갔던 섬유 그리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음식료도 있고요. 오늘 이제 소위 유틸리티라 그래갖고 KT라든가 한국전력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가고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많은데 이것은 미국 쪽에서도 오늘 좀 새벽에 올라갔던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소위 그 디펜시브 스탁이라고 그래요. 예. 경기 반응어주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에서 그 어떤 방어적인 주식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KT라든가 그 한국전력 이런 것들은 정부의 입김이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소위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올리려고 해도 가격 올리려도 한참 눈치 보고 잘 안 되는 하나요. 이번에 또 이번 주에 바로 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통신요금이나 얘기 이런 것들이 미국 쪽에서는 완전히 사기업이 통신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약회사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미국 쪽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 올라가는 거는 좀 약간은 넌센스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주도주가 안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건데 다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IT가 된다 그러면 IT 다 된다 그랬다가요. 지금 IT 안 되니까 또 다른 대안을 막 찾는 것인데요. 당연히 돈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 것도 좋겠지만은 저는 좀 냉정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렇습니다. 시황 자체가 꺾이고 시장 자체가 만약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길 것은 분명히 있겠죠. 주식 2,000개니까 그중에 10개는 상한가 들어갈 수도 있고 100개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수익률이나 리스크 관리는 종목별로 하는 게 아니라 비중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다른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시고 입장이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예를 들어서 100% 주식 갖고 고점에서부터 안고 떨어지신 분이 있는데요.
아주 정말 장기 투자자라고 나는 주식 한 번도 안 파는 분이라면 갖고 있을 상관이 없겠죠. 다만 그것들은 정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현대중공업이나 정말 몇 년이 기다리더라도 갖고 가겠다는 분들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루하루 보실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분들 완전히 논외를 치고요. 매매를 하신 분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100% 갖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줄여야 되냐고 질문하시면 100% 갖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최소한 30 정도는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70 정도 줄였다 그러면 50 정도로 좀 맞춰놓고 좀 다음 기회를 엿보아야 된다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식이 하나도 없다, 30% 내밖에 없다 그러면 오히려 30에서 50%까지는 채우자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를 채우느냐? 주변주라든가 중소형주, 테마성 주식. 예를 들어서 오늘 브라질의 고속전철 얘기 또 나오면 또 우리나라 고속전철 관련주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올라가겠습니까? 좀 모르겠지만 중국이라든가 일본에도 그런 관련주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그런 주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주 중심으로 30에서 50%까지는 채우고 좀 주식 투자를 그냥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식 비중 한 50% 내외인 분들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짧은 좀 트레이딩을 이야기해 주시긴 하는데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군은 이야기 안 해주시는 거고요. 트레이딩 가능 주식 지금 한 30분,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런 것도 아침에 좀 강한 것들 위주로 해요. 그리고 뉴스가 정말 뉴스가 제대로 나오는 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주 그런 거 좀 하셨으면 좋았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오늘 아침 경우에는 무슨 삼성에서 아몰레드 하면 아몰레드 관련주들 그런 것들 SFA 이런 것 좀 단기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한 3년 정도도 안 되신 분 좀 초보 투자가분들은 아예 쉬는 것도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지지선 여쭤봤을 때 의미가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70선 정도 본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도 2070선이고요. 2070선은 나중에 차트 이렇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1월 달에 몇 번 정도 좀 올라가려다 말려다 했던 지지선과 저항선이 반복된 선이고요. 2월과 3월에 한 차례 정도 걸렸던 선이기 때문에 다음 선은 그 정도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2070선 정도까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도 한번 기대해 보죠.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